안녕하세요. 대업의 임주성입니다.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소식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맞물려서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기업들까지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요소로 피해를 받고 최근 하락폭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,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정도만 좀 더 언급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,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이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DNF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DNF 같은 경우는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이K, 고유전율 물질을 국산화시킨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,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되었었냐라고 한다면 HBM용, 그러니까 HBM3 지금 콜 테스트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이 5세대 제품에 들어가는 디램이 이제 1회 공정에서 생산하는 디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회 공정부터 해가지고 EUV 이제 장비와 함께 하이K라는 고유전 물질을 증착시키면서 이 하이K라는 소재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3 같은 경우는 8단이 있고요. 12단 제품이 있을 텐데,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8단보다 층수가 더 높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은, 이제 디램을 낱장으로 쌓게 되었을 때 휨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.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이K 이 고유전율 물질을 증착을 할 때 두껍게 증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이K 소재 사용량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월 8일, 올 초 4월 8일 날 26,000원까지 갔던 이 DNF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16,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거의 60%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인데, 앞서 봤던 DNF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HBM용 D램, 그러니까 1A 공정에서 사용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국산화했던 부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기업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4월 1일 날 51,500원까지 주가 흐름이 보였던 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9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26,2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의 50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원익 IPS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ALD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 증착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원익 IPS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유진테크, 그리고 세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, 마지막으로는 테스까지 해서 4대 기업인데, 이 증착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ALD, 이 원자층 증착 방식 장비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3개 기업, 원익 IPS, 주성 엔지니어링, 유진테크, 이렇게 있는데, 이 3개 기업이, 이 3기업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테스가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때 원익 IPS만 주가가 그렇게 좀 많이 수혜를 못 받았었는데,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좀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월 8일 날 거의 45,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, 최근에 거의 27,000원, 27,650원
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익 IPS도 40%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앞선 소개해 드렸던 이런 기업들 말고도 뭐 이제 제우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혜를 못 받았다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마찬가지로 솔브레인 부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쪽으로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HBM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,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좀 많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, 뭐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, 결국 지금 시장에 이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는 모두 가격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앞으로 하나씩 해결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,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산업적인 전반적인 내용과 공부를 하고 비전을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피해받은 종목이라고 좀 소개를 드렸는데, 제가 다음번에는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대기업 채널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